그만해. 준호가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빨간 김치와 양념이 마당 가득 튀었다. 미쳤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금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이게 자신이 만든 지옥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의 존엄보다 중요한 김치는 없었다. 마당 한쪽에 미나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가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듯했다. 숨 쉬는 것도 아팠다. 그런데 김치를 버무리라고? 미나의 머릿속엔 지난 나흘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사산하고 겨우 2주일밖에 안 됐는데 김장 400포기를 시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 이야기는 단지 김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월 초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나는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다. 옆에서 준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불룩한 배가 무거웠다. 임신 8개월 쌍둥이 아들들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아침 준비해야지. 시어머니 금숙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그 전에 식사 준비를 마쳐야 했다. 미나는 부엌으로 갔다. 찬물에 손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함께. 일어났구나. 금숙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미나가 재빨리 인사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밥은 다 됐어? 네, 곧 상 차릴게요. 미나는 상을 차려 거실로 나갔다. 금숙이 상을 보며 말했다. 김치가 너무 적은 것 아니야? 더 드릴까요? 그래, 조금 더 갖다 줘. 미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배가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참았다. 식사를 마치고 금숙이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차리더라.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 그나저나 배가 많이 불렀네.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오늘 정기 검진이에요. 내가 같이 갈게. 손주들 얼굴 봐야지. 금숙은 쌍둥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특히 둘 다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지 않겠구나. 금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교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오전 10시 미나와 금숙은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금숙이 말했다. 아들 둘이면 나중에 얼마나 든든할까. 내가 복이 많은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금숙은 항상 아들만 이야기했다. 만약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병원에 도착했다. 산부인과 대기실은 임산부들로 가득했다. 미나는 접수를 하고 앉아서 기다렸다. 박미나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미나는 금숙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다. 차가운 젤리가 배에 발라졌고 탐촉자가 움직였다. 화면에 두 아기가 보였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하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심박수도 정상이고 크기도 잘 자라고 있어요. 금숙도 화면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손주들 정말 건강하구나.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선생님. 특히 배가 이렇게 크면 움직이기 힘드실 텐데 집안일은 최소화하세요. 의사의 말에 금숙이 끼어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옛날엔 임신했어도 이랬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산모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미나가 재빨리 대답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숙이 말했다. 의사들은 너무 과하게 말해. 조금만 조심하면 돼.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의사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퇴근해 있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응, 아기들 건강하대. 다행이다. 준호가 미나를 안았다. 미나는 준호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준호와 미나는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름 뭘로 지을까? 준호가 물었다. 준서, 준우 어째? 좋아. 준호의 준자 들어가게. 응, 그래. 두 사람은 아기 옷을 꺼내보며 웃었다. 쌍둥이용 옷, 기저귀, 우유병. 모든 게 준비돼 있었다.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구나.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미나는 행복한 꿈을 꿨다. 두 아들을 안고 있는 꿈이었다. 아기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녘 미나는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다. 배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다. 기분 탓인가? 미나는 다시 잠들려 했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미나는 배를 만져봤다. 아기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어제까지는 잘 움직였는데 미나는 준호를 깨울까 망설였다. 하지만 괜한 걱정일 수도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자. 미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미나의 뱃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미나는 그걸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아기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엔 아침마다 뱃속에서 발로 찼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여보, 일어나. 미나가 준호를 깨웠다. 응? 무슨 일이야? 준호가 눈을 비볐다. 아기들이 안 움직여. 어제 저녁부터.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입었다. 금숙이 방에서 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왜들 그래? 어머니, 병원 다녀올게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다. 병원? 어제 갔다 왔잖아. 아기가 안 움직인대요. 금숙이 손을 저었다. 그런 거 원래 그래.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준호는 미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미나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준호가 손을 꼭 잡았지만 목소리도 떨렸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재빨리 미나를 침대에 눕혔다. 언제부터 태동이 없으셨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의사가 달려왔다.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미나의 배에 댔다. 화면을 보던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만요. 의사가 탐촉자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한참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미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아기 모두. 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도 안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움직였는데. 죄송합니다. 자국 내 태아 사망으로 보입니다. 준호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태반 조기 박리나 탯줄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미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다. 간호사가 금숙에게 전화를 했다. 30분 후 금숙이 병원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금숙이 급하게 물었다. 손주들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주들이 어떻게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금숙이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 건강하다고 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금숙이 벽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아들 둘인데,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주들인데.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 관리해서 아기들이 죽었나? 의사가 다가왔다. 출산 유도를 해야 합니다. 죽은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자연분만이 산모에게 더 안전합니다. 진통 유도제를 맞았다. 곧 진통이 시작됐다. 미나가 신음했다. 산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죽은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다. 6시간의 진통 끝에 첫째가 나왔다. 작고 파란 아기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가 조용히 아기를 받아 옆으로 옮겼다. 미나는 아기를 보지 못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한 명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2시간 후 둘째도 나왔다. 역시 조용했다. 분만이 끝나고 미나는 기력이 다 빠졌다. 아기들 보여주세요. 미나가 가까스로 말했다. 환자분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여주세요. 제발. 간호사가 하얀 천에 쌓인 아기들을 가져왔다. 작은 손, 작은 발, 감긴 눈. 숨을 쉬지 않는 것만 빼면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나가 아기들의 손을 만졌다. 차갑고 딱딱했다. 준서야, 준우야. 엄마 목소리 들려. 대답은 없었다. 준호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우리 아들들 편히 쉬어. 금숙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분만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지만 금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볼래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미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손주들을 보지도 않으시다니. 병원에서는 간단한 장례를 도와줬다. 작은 관에 아기들을 담았다.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아기들이었다. 준서야, 준우야. 다음 생에는 꼭 건강하게 태어나. 미나가 관에 손을 얹었다. 화장을 하고 작은 유골함을 받았다. 준호가 유골함을 안고 차에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금숙이 입을 열었다. 딸 낳을 벌이었으니 차라리 잘 됐어. 미나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아들도 못 지키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잖아.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만 낳던데. 미나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집에 도착하니 준비했던 아기 용품들이 보였다. 쌍둥이 옷, 기저귀, 우유병. 모두 필요 없게 됐다.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미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좀 쉬어야겠어. 미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사흘 후 금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도 누워 있어? 몸이 안 좋아서요. 안 좋긴 뭘 안 좋아. 젊은 것이 누워만 있으면 뼈가 굳어. 금숙이 이불을 걷었다.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3주는 쉬라고 했어요. 의사가 뭘 알아? 옛날엔 애 낳고 3일 만에 일하러 나갔어. 미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었다.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조심해. 그릇이 얼마짜인데? 금숙이 소리쳤다. 죄송해요. 미나가 깨진 그릇을 주우다가 손을 베었다. 아, 피가 흘러나왔다. 피 흘린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빨리 치워. 미나는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나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출혈이 계속됐고 하복부 통증도 심했다. 어머님, 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병원? 돈만 나가.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거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 금숙은 TV를 보며 대답했다. 미나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조금만 참아. 내가 빨리 들어갈게. 어머님이 집안일 시키는데 몸이 너무 아파.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금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약한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미나는 절망했다. 2주일째 되던 날 금숙이 달력을 펼쳐놓았다. 이번 주가 김장하기 딱 좋은 때야.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올해는 400포기 담그려고. 금숙이 달력을 보며 말했다. 미나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다. 400포기요? 흥. 교회에 200포기, 친척들한테 200포기. 나눠줘야지. 어머님, 그렇게 많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긴 뭘 많아. 작년엔 300포기 했어. 올해는 좀 더 하려고. 제가 지금 몸이 어때서? 일주일도 더 지났잖아. 금숙이 미나를 쳐다봤다. 의사 선생님이 3주는 쉬라고 했어요. 의사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가 애 낳아봤으니까 더 잘 알아. 미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제발 조금만 밀어주세요. 한 달만요. 안 돼. 김장은 때가 있는 거야. 이번 주 안에 해야 해. 금숙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배추 400포기 주문하려고요. 네, 내일 배달 가능하죠? 미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400포기를 혼자 어떻게 해? 준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님이 김장 400포기를 하래. 전화 너머로 준호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400포기? 흥. 내일 배추 들어온대.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드릴게. 준호가 금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는 옆에서 통화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미나가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김장은 좀 미루면 안 될까요? 금숙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다. 너는 가만히 있어.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어머니, 며느리가 약한 게 문제지 김장이 문제가 아니야. 금숙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준호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준호의 목소리가 무기력했다. 미나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다.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400포기를 어떻게 하지? 손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다음 날 아침 커다란 트럭이 집 앞에 섰다. 배추 400포기 맞으시죠? 배달 기사가 물었다. 네, 맞아요. 금숙이 웃으며 받았다. 배추들이 마당에 쏟아졌다. 하얀 배추들이 산처럼 쌓였다. 미나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미나야, 나와봐. 금숙이 불렀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와, 배추가 싱싱하다. 올해 김치는 대박이겠어. 금숙이 배추를 하나씩 만지며 흐뭇해했다. 미나는 배추 더미를 바라봤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뭐? 금숙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정말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미나가 애원했다. 안 좋으면 약 먹으면 되지. 김장은 해야지. 제발요, 어머님.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울면 해결돼. 우는 시간에 배추나 한 포기 더 다듬어. 금숙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나는 배추 더미 앞에 서 있었다. 400포기. 혼자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저녁이 됐다. 준호가 퇴근했다. 여보, 괜찮아? 준호가 미나를 안았다. 안 괜찮아. 어떻게? 내가 회사 휴가 써볼게. 어머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금숙은 준호의 도움을 거부했다. 남자가 무슨 김장을 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어머니, 미나가 아픈데요. 아프면 더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나는 화장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이게 내 모습이야? 손을 봤다. 이미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다. 일주일간 집안일을 하며 생긴 상처들이었다. 내일부터 이 손으로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담그고 양념을 버무려야 한다. 눈물이 흘렀다. 할 수 있을까? 미나는 침대에 누웠다. 하복부가 쑤셨다. 출혈도 계속됐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왔다.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였다. 미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일어나야 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웠다. 마당으로 나가니 금숙이 이미 나와 있었다. 늦었네. 빨리 시작해. 금숙이 고무 대야들을 끌고 왔다. 오늘은 100포기만 하자. 절이는 것까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물 받아. 미나는 호스를 잡았다. 찬물이 대야에 쏟아졌다. 손이 물에 닿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이 너무 차가웠다. 뭐해? 빨리 배추 씻어. 미나는 배추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지금은 팔에 힘이 없었다. 배추를 찬물에 담갔다. 손이 얼얼했다. 겉잎을 떼어냈다. 손가락 끝이 시렸다. 왜 그렇게 느려? 하나 하는데 몇 분씩 걸리냐? 금숙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죄송해요. 더 빨리 할게요. 미나는 속도를 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겨우 10포기를 손질했다. 이러다 밤새겠네. 집중해.
미나는 이를 악물었다. 손끝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2시간이 더 지났다. 30포기를 손질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잠깐 쉬어도 될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쉬긴 뭘 쉬어. 이제 시작인데. 손이 너무 아파서요. 미나가 손을 보여줬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 참아. 금숙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미나는 다시 배추를 집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배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조심해. 배추 상하면 어떡해? 죄송해요. 미나가 떨어진 배추를 주워 담았다. 정오가 됐다. 50포기를 손질했다. 점심 먹고 절이는 거 시작하자. 금숙이 일어섰다. 미나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을 뻔했다. 괜찮아? 금숙이 힐끗 쳐다봤다. 네, 괜찮아요. 미나는 거짓말을 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금숙이 라면을 끓였다. 빨리 먹고 나와. 미나는 라면을 반도 먹지 못했다. 속이 메스꺼워서 넘어가지 않았다. 왜 안 먹어? 남기면 안 돼. 배가 안 고파서요. 그럼 오후에 배고프다고 하지 마. 금숙이 미나의 그릇을 가져가서 자기가 먹었다. 미나는 물만 한 컵 마셨다.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이제 소금물에 배추를 절여야 했다. 대야에 소금물을 가득 담았다. 배추를 하나씩 담그기 시작했다. 소금이 손의 상처를 자극했다. 아, 미나가 반사적으로 손을 뺐다. 왜 그래? 손에 상처가 생겨서요. 미나가 손을 보여줬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다. 그 정도는 상처도 아니야. 계속해. 미나는 다시 손을 소금물에 담갔다. 따끔거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1포기, 2포기, 3포기. 숫자를 세며 버텼다. 50포기를 절이는데 2시간이 걸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나머지 하고. 금숙이 손을 털며 일어섰다. 미나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머님,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쉬어.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야 하니까. 미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손을 보니 퉁퉁 부어 있었다. 하복부도 계속 아팠다. 출혈도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저녁 6시 준호가 전화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미나가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가 가까스로 나왔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피곤해서 그래. 오늘 김장 시작했거든. 뭐라고? 벌써 시작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오늘부터 하래. 당장 그만뒀어야지. 너 몸 상태가 어떤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미나는 준호가 걱정할까봐 참았다. 미나야, 무리하지 마. 제발. 응.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